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주마입니다.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국적 취득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한국 거주 시의 장점, 캐나다 거주 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정했냐면 이제 65세가 되면 사실 은퇴를 하게 되는 나이잖아요.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뭐죠? 남미 쪽에 가서 거주하는 캐네디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이제 외국인들도 꽤 생기게 돼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어린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런 목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성장하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유롭게 돈을 쓰면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아직은 많이 남은 미래긴 하지만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점만 사실 나열을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장점의 반대를 생각하면 단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의견? 생각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제가 장점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한국 거주시의 장점을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자녀와는 떨어지겠지만 이제 자녀 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과의 어떤 유대감을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도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지면서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만으로 어떤 그런 유대감을 쌓았는데 이제 65세 이상이 되어서 동생들이나 오빠, 언니들하고 이제 서로 같이 노년의 삶을 같이 즐기고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문화를 제가 떠올렸는데요. 사실 캐나다 있으면서도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자체 내에서 어떤 그런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은 그 식당에 가서 맛집에 가서 먹는 거라던가 근데 굉장히 캐나다에서 먹는 것보다는 뭔가 저렴한 식사라던가 식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문화적으로 영화를 한국어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영화 말고도 그러겠죠. 소극장에서 공연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모두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국민들과 같이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아마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뭔가 너무 익숙해졌던 캐나다 문화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또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걸로 택배 서비스니 빠른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음식을 이미 해놓은 것들을 매일 아침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누리고 싶은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것들이 캐나다 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으로 다 배달이 된다거나 또 저렴하게 배달되는 이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으로는 사실 캐나다도 대부분 무료잖아요. 그렇지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한 번에 풀 서비스로 딱 진행된다거나 만약에 캐나다에 있었으면 사실 엑스레이 찍으려면 엑스레이 거기 가야 되고 피 뽑으려면 피 뽑는 데 가야 되고 또 예약 잡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건강검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아프면 바로바로 가서 물리치료나 이런 데 하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뭐 치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사실 뭐 캐나다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치과 서비스나 뭐 물리치료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받는 서비스가 훨씬 질이 높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저렴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저렴한 동남아 여행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베트남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안 춥죠. 여름은 굉장히 덥겠지만 겨울이 덜 춥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온돌 문화 있어서 내가 이제 정말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싶을 때 내가 그 전기장판 없이 그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막 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캐나다 거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 65세 이후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성인 내 자녀도 아마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주가 생기면 손주들도 봐주고 좀 즐거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의 맑은 공기는 보너스죠. 항상 주어지는 어떤 기본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병원이 생겼는데 사실 자잘구레한 병이 아니라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런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약값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더 좀 비싼 비용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년 이상 익숙해진 서비스지 아무래도 이제 뭐 살다 보면은 이제 느리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예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익숙해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원한 여름이겠죠. 생각보다 좀 많이 덥진 않잖아요. 한국만큼. 그리고 푹푹 찌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뭐 며칠은 그렇게 보내지만 사실 대부분은 한국과 비교하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름이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친화적인 여가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한국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근데 굉장히 여기 캐나다의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여가, 뭐 보트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제 한국에 거주할 때 거주 시에 이제 뭐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런 뭐 단점들도 또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내가 서울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거주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한국과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산다거나,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나와서 살면 또 그런 부분도 덜하고, 그 다음에 공해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서울 안에서나 아니면 경기도 안에서는 굉장히 심하지만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거주하지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뭐 캐나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한국에 또 몇 번씩 갔다 올 수 있는 이렇게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약간 이제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뭐 이렇게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국가 기밀이나 어떤 이런 정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캐나다 뭐 군인이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는 한번 좀 자기 자신이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 내가 이렇게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미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복수 국적은 그러면 언제 도대체 가능하게 됐나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국적 회복 허가서를 통해서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 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어요. 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미래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 지금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바로 그러면 구비할 서류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국을 들어갈 때 가져가야 될 건 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전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실 거는 이 시민권 원본을 잘 챙겨가셔야 되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들은 되도록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 보시면 회복하려면 구비 서류가 컬러 사진 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부착될 컬러 사진도 먼저 한국에서 찍으시면 되고 진술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 그러니까 캐나다 여권 사본도 챙기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도 있을 수 있고 가능 여부도 좀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 제가 자세한 걸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해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자세한 것도 원하시면 제가 이 비디오 말고 다른 유튜브 또 하나 만들 수는 있어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65세 이상 국적 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먼저 이게 대략 처리 기간이 한 7에서 8개월, 넉넉하고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는 되지를 않아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한국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장기간 거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에서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수 국적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서류를 챙겨가야 되니까 시민권 증서 원본하고 캐나다 여권 원본, 캐나다 여권이랑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일단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야 돼요. 방문을 하셔서 이제 이거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소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신 분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리고 바로 거소증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3주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적 회복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는데 한 7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허가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선거나 아니면은 세금 관련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한국의 법에 따라서 감옥을 간다거나 이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 서약서는 국적 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에 1년 이내에 꼭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다시 상실이 되니까 꼭 신고하셔야 되세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적 상실하고 회복 절차 7, 8개월이 소요가 돼서 종료가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국적 회복 처리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한국 국적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뭐 따로 신고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났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가지고 주민등록증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때 당연히 수수료 있겠죠. 그리고 출입국 시에는 꼭 캐나다 여권, 그러니까 캐나다를 출입국할 땐 캐나다 여권 출입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한국 여권, 한국에서 나올 때는 한국 여권 이렇게 해서 소지하시는 거죠. 그거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 동포 고소증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반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국적 회복 이제 신청서 사인하시고 수수료는 대략 한 사람당 20만 원이고요. 거소신고 수수료는 한 3만 원이고, 이제 여권 만드시는 게 또 추가로 있고, 뭐 사진 찍는 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이런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65세 이후에 어떤 삶을 계획하고 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